코딩빌런의 내일은 파이썬 챕터 3 내장함수입니다. 파이썬의 내장함수는요, 함수는 함수인데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미 설계돼서 제공된 함수입니다.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프로그래밍에서는 약간 심화 개념이라 내일은 파이썬 응용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일단 함수의 엄밀한 정의보다 좀 더 간략한 정의로서의 함수는요,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을 바탕으로 설계된 코드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내는 기능을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내장 함수 중에서요, 처음으로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함수, 지난 영상까지도 썼었던 함수가 있습니다. 바로 출력인데요. print라는 이름의 함수로 뒤에 괄호에 출력할 것들을 규칙에 맞게 주면은요, 그걸 준비된 화면에 띄워줍니다. 프린트로 출력할 수 있는 건요, 값도 되고 변수도 그 변수 값을 출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콤마로 구분해서 여러 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프린트에는 여러 가지 추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걸 다 다루면 끝도 없어서 일단은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출력의 반대, 입력입니다. 출력은 어떤 변수나 값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보여주는 거였다면요, 입력은 어떤 변수에 사용자가 직접 값을 넣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 입력 함수는 input입니다. input 함수가 코드 안에 있고 이 코드를 실행하면은요, 코드가 여기서 멈춰서 입력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입력으로 값을 주고 엔터를 치면은요, input 함수 값은 우리가 입력한 값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은 문자열 자료형입니다. 이 input 함수를 직접 써볼 건데요, 지난 강의에서 썼던 코드를 재활용할 겁니다. solve는 오픈에 문자열의 cell.txt, 문자열의 r, .read, $1는 1300, sold price는 int의 sold의 0번째 아이템, sold amount는 int의 sold의 2 슬라이싱 5, 이 코드 기억나시죠? sold는 cell.txt 파일의 내용이고요, $1은 $1 환율로서 숫자 1300입니다. sold price는 cell.txt 내용 중에 첫 번째 글자를 숫자로 바꿔서 달러 가격을 나타내고요, sold amount는 cell.txt 내용 중에 2, 3, 4번째 글자를 숫자로 바꿔서 판매량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1 환율이 매일 바뀌어서 값을 항상 지정해줘야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1는 인풋 함수로 고치면은요,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1에 대입할 값을 직접 받기 때문에요, 내가 환율을 확인을 해서 값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풋 함수를 이렇게 쓰고 코드 실행을 해서 환율 입력을 하면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이 환율을 입력한 숫자가 그냥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렇게 출력되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인풋 함수 결과값은 문자열 자료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int를 써서요, 숫자로 자료형 변환을 해주면 결과가 제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은 길이, 합, 최대, 최소, 정렬입니다. 이것들은 지난번에 배운 자료형 중에서는 문자열이랑 리스트에서 쓸 수 있습니다. 먼저 길이를 구하는 함수 len인데요, 문자열을 입력으로 주면 함수 값은 이 문자열의 글자 수, 이 문자열의 길이가 되고요, 리스트를 입력으로 주면 함수 값은 리스트의 요소 개수, 이 리스트의 길이가 됩니다. 이 len 함수는 챕터 6 반복문에서 요긴하게 쓰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은 합 함수 sum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숫자에 누적 덧셈을 해줍니다. 그 다음은 max, min인데요, 이 max, min은 입력 중에서 가장 큰 것, 가장 작은 것을 구한 결과가 함수값이 됩니다. 그 다음 정렬, sorted 함수는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하는 건데요, 주로 리스트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리스트 안의 값들을 점점 커지는 순서, 이 오름차순으로 정렬합니다. 예를 들어서 sorted의 리스트에 5, 7, 2, 6, 4를 하면은요, 점점 커지는 순서대로 정렬한 결과인 리스트에 2, 4, 5, 6, 7이 함수 결과값이 됩니다. 그 다음은 문자열이랑 리스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함수들을 알아볼 건데요, 이거는 문자열이나 리스트 값 혹은
변수에서요. 점 함수 이름 괄호쌍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이 문자열 리스트의 내장 함수들은 종류가 엄청 많긴 하지만 일단은 자주 쓰이는 것들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열점 포맷입니다. 문자열점 포맷은 문자열 안에 중괄호쌍을 넣어서 이 포맷이랑 같이 쓰는 건데요. 보통 변수의 값을 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문자열의 중간에 이 변수 값을 넣으려면요. 원래는 변수값 앞까지 문자열 넣고 콤마 넣고 그 뒤에 변수값 넣고 또 콤마 넣고 그 뒤에 또 나머지 문자열 쓰고 이런 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거는 출력할 변수가 하나일 때의 경우인데요. 변수가 하나인 것도 좀 귀찮은데 변수를 2개, 3개 넣으려면 콤마로 구별을 2개, 4개 더 넣어야 돼서 이거는 더 귀찮아지겠죠. 이때 문자열 안에 변수를 넣을 곳에다가 중괄호 쌍을 넣고요. 포맷 함수의 입력에 중괄호 쌍에 넣을 값 변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열점 포맷 함수를 쓸 때는요. 중괄호 쌍을 2개를 쓰면 포맷 입력도 순서대로 2개, 중괄호 쌍을 3개를 쓰면 포맷 입력도 순서대로 3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은 문자열점 스플릿입니다. 스플릿이라는 단어는 가르다, 분리하다, 이런 뜻인데요. 문자열점 스플릿을 하면은요, 문자열을 입력값 기준으로 나눈 리스트가 함수값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Q는 문자열 안에 is programming hard에서 QSplit는 Q.split의 문자열 안에 띄어쓰기를 하면 QSplit 변수는 리스트 안에 is 문자열, 프로그래밍 문자열, hard 문자열이 됩니다. 문자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Q 문자열을 분리해서 리스트에 담은 것이 함수의 결과값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더해서 아까의 예시 코드에서요. 만약에 cell.txt에서 띄어쓰기 뒤에 나오는 이 판매량이 1000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원래 코드에서는 solve의 2:5는 우리가 의도한 동작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solve의 2:5는 맨 마지막 0은 제외하고 100만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니까 인덱싱, 슬라이싱으로 숫자 데이터를 쓸 때는요. cell.txt 값들의 자릿수가 달라졌을 때 더 이상 이 코드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유효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문자열점 스플릿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판매 가격과 판매량을 띄어쓰기로 구분한다는 규칙, 이것만 잘 지키면은요, 스플릿을 쓰면 자릿수에 상관없이 숫자를 올바르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price amount는 sold.split의 문자열 띄어쓰기를 하면은요, price amount는 리스트인데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나눠서 0번째 요소는 가격이고 1번째 요소는 판매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sold price는 int의 price amount의 0번째, sold amount는 int의 price amount의 1번째를 하면 cell.txt 내용에서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값을 구별한다는 규칙만 지켜져 있으면은요, 숫자의 자릿수가 바뀌는 거랑 상관없이 의도한 코드, 띄어쓰기 앞이 판매 가격, 띄어쓰기 뒤가 판매량, 이 데이터를 불러오는 의도를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리스트의 내장 함수 append와 pop입니다. append는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 입력한 것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nums는 리스트에 2468이고 nums.append에 9를 하면 nums 리스트는 리스트 안에 24689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리스트의 pop 함수는 int 숫자를 입력받아서 리스트에서 그 입력 인덱스 위치 값을 없앱니다. 그리고 그 함수 값은 없앤 값입니다. 이 설명을 봤을 때 리스트의 pop 함수는요, 이 pop 함수 결과를 어떤 변수에 대입할 때는 그 리스트에서 값을 꺼내서 변수에 대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트 nums는 리스트 안에 2468이고 a는 nums.pop에 2를 하면 a에다가 nums의 2번째 요소인 6을 꺼내서 a에 대입하게 됩니다. 코딩빌런의 내일은 파이썬 챕터 3 내장 함수 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챕터 3에서 배운 것은 프로그래밍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요, 코딩을 좀 더 간결하게 하라고 파이썬에서 보너스로 준 기능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프로그래밍 공부를 나중에 하시다가 한 번 더 이 챕터를 보시고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설계한 코드에 적용해 보시면 더 빠르게 외워지실 겁니다. 내일은 파이썬 책 챕터 3에서 이번 강의보다 약간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뒀는데요. 만약에 약간 더 체계적으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싶으시면 이 책을 사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